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다행히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전일 유럽 증시와 다우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나스닥은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 특히 이제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전체 지수 속에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던 주된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국내 증시 대주주 요건 10억 유예라는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으로 유예가 된다고 해서 추후에 나와야 될 물량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폭 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잘 반영이 됐던 증시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양호한 수까지 더해지며 양시장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이 양질의 또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유럽의 이 코로나 불확실성, 즉 유럽과 미국에서 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코로나 확산세는 일단 유럽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향후 2주 안에 대폭 감소가 눈에 띄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가 됐고요.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양도세 문제도 오늘부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이 또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주말 방송에서 12월 14일에 대한 바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1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 바닥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약간 높여서 상방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시장이 빠지고 각각의 악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들이 많이 죽었는데, 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호재성 이슈들이 또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유럽의 이 확산세로 인해서 ECB에서 다시금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거치면 미국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이며, 11월 말 정도부터 해서 화이자 백신, 모더나, 존슨앤존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줄줄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혹은 백신이 시장에 나올 것,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를 추후 강하게 반등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선이 종료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 바닥을 지켜줄 것 같고요. 자, 허나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비상할 것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단기간에 굉장히 위에서 많은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매물을 중간중간 소화하는 과정 속에 박스권 등락은 필연적일 것이고요. 저희는 긴 호흡을 가지고 앞으로 11월 중순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다시금 지수가 빠질 때 그때부터 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장 초반부터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시총 상위 그룹주에서 굉장히 또 강한 반등을 내주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위에서 지키고 있고 중간에서는
중소형주 2차 전지 섹터의 강력한 반등과 5G 섹터, 특히 서인 시스템이 13%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IT 섹터에서도 고른 반등이 좀 나와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승이었고요. 장 중간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캐머니 오후에 상한가를 갖고 오전장부터 시장의 중심주를 차지했던 목십자가 오후에 또 이 백신에 대한 CMO 추후 이제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장에 특징주로 나오면서 굉장히 또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이제 CMO 종목이 뭘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겠죠.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데 이 종목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자, 윤석열 총장 지지율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아직도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추후 이제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디지털 화폐 쪽은 뭐 계속 지켜는 봐야 될 섹터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시장의 중심 섹터는 무엇이었냐 하면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이 초강세를 보인 점이죠. 박셀바이오는 이따 차트를 보고 설명하겠지만 저는 신라잔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종목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 상승의 구도 그리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차트의 모형을 생각하면서 종목을 본다면 추후 이러한 종목들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 신라젠이 폭등했던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셀리버리의 느낌. 그래서 그런 차트를 같이 펴놓고 길게 보시면 되죠. 지금 막 올라왔다 라고 해서 바로 폭등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2차 폭등 때는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갑니다. 희젠도 그랬고 신풍제약도 그랬고요. 모든 종목들이 그러한 이 매집의 구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종목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시간 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오늘 좀 마감을 해준 것 같네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종합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오늘 보면 양시장에 보면 코스피는 대략 7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1,5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선물까지 장중에 장 후반 한 6천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도 좀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가에는 강하게 상승을 시켜준 동력이 좀 되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최근에 보면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높은 구간이지만 이게 이제 이 시간을 거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닥에 가까워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뭐 과거 이제 7조 원대와 지금의 16조, 즉 고객의 탁금이 과거보다는 3배가 높기 때문에 신용잔고에 대해서 한 12조, 13조는 뭐 그 당시에 7, 8조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수를 보면 현재 그려놓은 이 구도 안에서 만약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안 됐을 경우, 이게 길게 늘어졌고 미국의 최악의 상황에 근접했을 때 이 아래까지 열려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시장의 악재성 이슈가 소멸이 된 부분을 가상한다면 11월 중순 정도에 이러한 위에를 맞고 다시 떨어져서 한 번 정도 내려올 때는 과감하게 종목의 비중을 늘려서 가는 전략도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 21선을 돌려야 돼요. 이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평범하게 가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가려면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신고가를 다시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즉 시장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한 번 정도 필연적으로, 한 번 정도라기보다도 필연적으로
시장의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볼게요. 오늘 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단기 대형주에서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이 떨어졌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랐고 이 21선 부근 6만원의 마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단기 바닥에서 반등을 좀 나왔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LG화학 큰 폭의 반등을 줬고 다 60일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추세 상승이다 뭐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얘가 흐름은 좀 좋죠. 더 상박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DI가 흐름은 더 좋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셀트리온도 내일까지 해서 추가 상승이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녹십자라는 종목이 아침부터 수급이 좋았는데요. 저희는 오전에 사실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고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시장이 밀릴 때 받자라고 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돼서 거의 꼭지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를 시켰는데 이 뒷파동을 좀 못 먹은 게 많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크게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이런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따라 붙었어도 무방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워낙 위에서 강력하게 터졌고 이런 구간을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CMO 이슈로 올라온 종목 중에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내년 1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슈에 의뢰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이 윗구간에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 대금도 사상 최대가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뭐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여기서도 윗꼬리 구간을 돌파하고 나왔고 여기도 윗꼬리 구간을 돌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오늘 주도주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하루 종일 봤었던 종목인데 이 상을 돌파시키고 이런 구간까지 눌렸다면 추가 매수가 됐을 건데 이 일부 매도한 금액을 다시 주워 담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이 두 종목이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아직 좀 못 올라온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위에서 조정을 견조하게 받았고 이런 갭 구간, 갭하락을 맞았던 구간을 이 매물대 19,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여기까지의 강한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박셀바이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을 보면 신라젠의 향기가 많이 느껴져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대략 거의 1년 가까이 좀 기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신라젠 또한 굉장히 9,000원에서부터 만원에서부터 해가지고 3배를 올려놓고요.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 횡보만큼 상승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이 횡보 구간만큼의 상승, 그래서 추후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버리도 상장 이후에 눌렸다가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위에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조정 거치고 빠졌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돌파된 이후에는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상장 이후에 상승, 눌림 후에 상승, 이런 종목들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박셀,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셀레믹스 완전 시장 주도주로 올랐죠. 이오플러스도 오늘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온 100억이라는 짧은 구간의 거래 대금이 돌파되는 순간이 저의 매수 타점이었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대주산업 11월 초에 그 세종시 관련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겠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조만간 흐름이 바뀔 것 같고요. 살짝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YBM넷은 오늘 시초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끝냈고요. 소프트캠프는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슈 자체가 구글과 엮였다 보니까 상한가 재료가 됐고, 시가총액이 100억,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이 됐네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는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매물대에서 충분히 잡아봤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재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강한 상승 나왔고, 내일은 매도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 기술 투자 가상화폐 관련 종목도 거래대금 엄청 터쳐나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을 마치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단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오성 첨단 소재는 오늘 매매를 했는데 이건 지울게요. 그리고 컬러레이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고, 오늘도 눌림목에서 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에서 여기에서 사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돌파로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호가창에 매도 포지션이 바로 잡혀서 그냥 여기서 전부 전량 차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눌림 자리가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눌림 매매를 해도 무방하죠. 이런 돌파의 자리, 종목들의 눌림을 볼 때는 돌파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떨어질 때 이런 악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 도망가야 돼요. 이런 거는 절대 반등 안 나오는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얘는 그런 패턴을 자주 만드는 좀 질이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 5G 섹터도 2차전지 섹터도 다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 그런 종목들이 추후에도 시장 대비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기억해 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철, 겨울이 가까워온 것 같으니까 가급적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